캐릭터로 넣어주세요. 캐릭터? 네. 근데 서우 넣어주시면 안 돼요. 서 얼굴? 네. 서 얼굴? 네. 서 얼굴 대고 거기다가 앞좀 꽂고 막 진짜 너 괜히 막 쫄라맨 그려놓고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아, 우리 아들 얼굴 넣는 거좀 그런데. 한번 고려해볼게. 아니, 우리 아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아는 사람이 우리 아들 좋아하지 않잖아. 좋아하는데. 그래. 아,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맨날 자꾸 밥을 두 번 먹는다고 자꾸 얘기해서 눈치 빼는 거야. 아, 감자, 찐 감자가 간식으로 나오는데 다른 애기들 다 하나씩 먹었다는데 우리는 뭐 2개 먹고 더 달라고. 아, 어제 막국수 먹었나? 막국수 2개 먹었다고. 눈치 주는 거야 이거. 자, 자. 어서와요. 힙하게 나와. 아, 뭐냐 지금. 어떡하냐, 선생님 영상 전국 분들 저거 네 얼굴 다 나오니까. 같이 간 박선 안 하니? 박사는 안 오고. 안 온대? 아파서. 아, 아프네 하고 온대. 자, 마지막 챕터. 도형의 이동. 아마 오늘 하면 도형의 이동을 끝날 거예요. 끝나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 한번 쭉 중요한 거 풀고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집합 새로 나갈 거야. 책 새로 나갈 거야. 자, 내가 그리고 하나 더. 그 문제집을 워크북을 하나 또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 좀 업무가 너무 밀려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미안해. 최대한 빨리 만들게요. 자,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행 이동이 있고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 있는 두 가지의 이동을 할 거야. 그래서 평행 이동은 어떻게 이동하면 좌우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인 거지. 위아래 왔다 갔다. 대칭 이동은 뭐야? 뒤집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이동을 해요. 점을 이동하는 게 있고 식을 이동하는 게 있어. 대칭 이동은 크게 종류가 두 개야. 뭐냐면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어. 그래서 이 과정을 너희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만 캐치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뭐부터 한번 해볼 거다? 평행 이동부터 해볼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해줘. 평행 이동은 몇 가지 이동이 있다고? 첫 번째, 점 A, B를 이동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식을 이동하는 게 있어. 이 식을 사람들이 흔히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식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 식을 이동하는 거니까 y는 fx 혹은 이건 좀 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있겠죠. 함수식을 x, y는 0이라고 표현하는 방식도 있을 거야. 첫 번째를 무슨 함수라 불러요? 이거를 양함수라 부르지. 이 초록 색깔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함수라 부르는 거야? 음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의 식에 x랑 y는 0이라고 표현하는 거.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는 원래 없습니다. 이동하는 건 도형을 이동하는 건 없어. 도형을 이동하는 걸로 배웠다 그러면 잘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이동은 도형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점을 이동하는 거야. 원래 제목은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점의 이동이었네. 근데 우리가 점이라는 거를 이동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어떤 도형 자체를 이동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제목을 도형의 이동이라 붙이는 것이실 뿐 원래 원칙은 점을 이동하는 걸 관찰해준다. 오케이? 되게 넣어 보인다. 자, 왜 거기 가서 고생을 하고 열심히 에어컨 좀 써서 공부를 하지?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자, 내가 점을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우리가 그 그래프를 이동할 때는 대각선의 이동은 없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동을 해. 수학에서는 무슨 축과 평행하게, x축과 평행하게 또는 y축과 평행하게 이동밖에 없어. 이게 결합되면 대각선을 이동하게 되는 거야.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야. 군대도 대각선만 가면 군대 안 가거든. 자,
그럼 보면 요것만 내가 좀 설명해주면 점의 이동이라고 설명해보면 되게 쉬워요. 자, 여기 내가 A, B가 있는데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해볼 거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얘 좌표가 X좌표가 어디로 가요? A 플러스 P를 향해 가겠지. 그다음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얘 좌표가 어디로 갈까요? B 플러스 Q의 좌표로 가겠지. 그래서 이동된 후에 점의 좌표를 표현해보면 A 플러스 P, B 플러스 Q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현했을 때 얘에 대한 표현은 이동한 만큼 각각에서 뭐 해주면 돼? 더해준다면 점의 이동을 완성했다.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거든? 자, 우리는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좀 당황하지 마. 자,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문제는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이동을 설명을 각각 따로따로 해줄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고난도로 올라가면 요 설명을 잘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요 똑같은 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줘. 자, 조금 좀 변형해볼게. 그래서 내가 팁을 줄게. 요 도형의 이동의 팁을 좀 줄게요. A, B가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X성분, Y성분을 대놓고 알려주면 너무 쉽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M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설명을 입혀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A, B가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울기라는 걸 나름 분석해야 되거든.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델타 X, 좀 어려운 용어 쓸게. 델타 X분의 델타 Y의 이동을 의미하죠. 그 내가 얘를 나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얘분의 얘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뭐의 역할이야? X의 변화량이 델타 X 요 길이지, 델타 Y는 요 길이지. 근데 이제 이게 기울기는 분수의 결각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분의 3이었다라고 하자. 그럼 X의 변화량이 얼마큼이고 2, Y의 변화량은 3을 의미해야 돼. 꼭 2분의 3이 꼭 그것밖에 없을까? 4분의 6도 2분의 3이지. 20분의 30도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이게 비율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아볼라? 몰라. 그래서 보통은 델타 X 곱하기 K만큼 움직였다면 델타 Y 곱하기 K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M자리인 게 나타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A 플러스 델타 X의 K만큼 움직인 거고 B에다가도 델타 X, Y에다가 K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는 역시나 X 따로 Y 따로 봐야 돼.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 나타났는데 수능에서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좀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이 수능을 가장 그냥 심플화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1,2가 있다라고 해보자. 얘를 그러니까 문제집 만들어줄게. 얘를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겠대.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해? 기울기가 2라는 거는 5분의 뭐야? 1분의 2지. 1분의 2. 그럼 X축 방향 얼마큼 움직였고 1 플러스 K, Y축 방향으로 2 플러스 K만큼 움직였다라고 관찰할 수 있지. 근데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B라 했을 때 그 A, B의 거리가 루트 5래.
그럼 이거는 어떤 식일까?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잘 봐봐. 그림을 보면 얘가 1,2고 얘가 움직인 다음인데 기울기가 2를 따라 움직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보면 얘가 K고 얘가 2K인 거잖아. 근데 얘가 뭐래? 루트 5래. 그럼 다 알 수 있지. K는 뭐라는 얘기야? 1.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야? 5의 제곱은 2의 제곱.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뭐다? 1이어서 이동된 후의 점은 2,3이구나. 이렇게 미안해. 2, 몇이구나? 4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 기울기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표현이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니 꼭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좀 음란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와.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 수능에 나온 표현이야. 수능에는 요 정도의 표현 나오는데 글쎄 1학년 이런 거 나온 거는 본 적 많이 없어. 좀 센스 있게 기억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시계 이동을 볼 건데 시계 이동을 시계 이동으로서 해석할 수는 없고 얘도 마찬가지야. 시계 이동을 볼 때는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돼. 근데 조금 어렵게 설명할게. 자, y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이동했을 때 결과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그래프가 일단 칠게.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라고 합시다. 여기 위에 점들이 이 식을 따르고 있는 거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예를 들어서 x, y라고 해볼게. 그럼 이 x랑 y는 이 식의 관계를 갖고 있는 중인 거야. 여기가 됐죠? 자, 얘를 그래프를 이동할 거야.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이 여기로 왔겠지. 그래서 이 점을 내가 이동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또 봐봐. 나름 직각삼각형을 빵 그려보게 되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거지. 우리가 그 이동을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점을 관찰하는 거야. 그 이동하고 나서의 점을 보면 얘의 점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p, y 플러스 q를 나타내는 거지. 맞아? 그 우리는 얘를 새로운 x 값이라 보고 얘를 새로운 y 값이라고 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의 함수식을 찾으란 얘기는 그 라즈 x, 라즈 y의 관계식을 찾으란 얘기보다. 근데 얘랑 얘의 관계는 모르겠고 스몰 x랑 스몰 y 사이의 관계는 알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라즈 x가 스몰 x 플러스 p니까 스몰 x는 라즈 x 마이너스 p라고 볼 수 있니? 그 다음 스몰 y는 라즈 y 마이너스 q라고 볼 수 있겠니? 우리는 라즈 x랑 라즈 y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몰 x랑 스몰 y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스몰 x 대신에 얘를 쓰고 스몰 y 대신에 얘를 쓰면 라즈 x랑 라즈 y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겠네. 그래서 이걸 갖다 집어넣게 되면 요 스몰 라즈 x 라즈 y 사이의 관계식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라즈 y 마이너스 q는 fx 라즈 x 마이너스 p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답을 쓸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의역을 스몰 x, 치역을 x 값을 스몰 x, y 값을 스몰 y를 쓰기 보편적이잖아. 보편적인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y는 y 마이너스 q는 f 스몰 x 마이너스 p라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너희들이 많이 안 해봐서 헷갈릴 텐데 선생님 얘가 왜 갑자기 얘로 바뀌어? 이게 아니야. 여기서 얘로 가는 원리는 다음과 같아. 얘는 fx를 x 플러스 1이라고 쓰자. fa를 a 플러스 1이라고 쓰자. f 다빈이를 다빈이 더하기 1로 쓸게.
요 함수 어떤 함수야? 같은 함수입니다. 이 문자에 대한 그 관계를 똑같이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굳이 라즈 x랑 라즈 y를 쓰지 않고 답을 쓸 때는 표현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여기는 xy랑 여기는 xy는 다른 xy야. 표현만 이렇게 해준 거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함수식을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동한 만큼 반대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결과적으로 이동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 증명 과정을 니들이 알 필요는 없어. 그냥 한번 설명해 준 거고 필기하라고 설명해 준 거고 결론은 그래. 자, 우리가 도형이 이동할 때 첫 번째 평행 이동이 있는데 평행 이동은 이동한 만큼 각각을 보여주면 돼. 더해주면 되고 시계 이동, 즉 도형이 이동이라면 각각 이동한 만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된다. 이게 사실의 결론인 거야. 결론인데 원리는 다음과 같다. 희원아, 원리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알 수 있겠어? 알면 이해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문제도 돼요.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잘 들어. 니들이 여기서 다루는 식이 엄청나게 많겠니? 니네들 배운 식이 그래봤자 몇 차 함수? 1차 함수, 직선 도형, 몇 차 함수? 2차 함수, 포물성 도형, 그럼 또 모두 배웠어 도형. 원도 배웠지? 니들이 다루는 게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론 이거를 가지고 계속 할 거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 식의 이동이라는 거는 키키야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고 또 팁을 주면 너희들은 3개만 이동할 건데 결국에는 1차 함수,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3개만 이동할 건데 2차 함수는 2차 함수를 대표하는 대표점이 있어. 그게 누굴까? 꼭지점이 있지. 원은 원을 대표하는 점이 있어. 그게 누굴까? 중심점이 되지. 중심이었으면 중심점까지 한번 써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함수는 2차 함수랑 원인데 얘네들을 대표하는 대표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2차 함수를 이동할 건데 얘를 식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가 나 무슨 점을 찾아서 꼭지점을 찾아서 점에 이동을 할 거고 다시 원의 방정식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을 뭘 찾아서 중심점을 찾아서 중심점을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이제 이런 생각도 있지. 선생님 1차 함수도 우리는 몇 개를 찾았어? 2개를 찾아. 첫 번째 못 찾고 기울기 찾고 두 번째 점을 찾았지. 그럼 얘를 이동하면 되지 않나요? 이건 그렇지 않아. 이거는 문제가 생겨. 얘만. 왜 그러냐? 내가 1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쳐. 얘가 이동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왔대. 그럼 너네 눈에는 이 첫 번째 직선에서 L1에서 L2가 되려면 자, 다현이부터 얘기해볼게. 어떻게 움직여야 L1에서 L2가 될까?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L1에서 L2 되려면 어떻게 이동해야 돼? 오른쪽으로 그냥 뭐 하면 돼? 이동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오른쪽 가기 싫은데요? 밑으로 내릴래요. 겹치죠? 겹치지? 어떤 친구 선생님 그거 싫은데요? 살짝 이동하고 위로 올릴래요. 살짝 이동하고 밑으로 내릴래요. 겹치지? 그러니까 직선은 내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만 1차 함수만 식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2차 함수랑 또는 원의 방정식을 식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꼭지점과 중심점 가지고 이동을 분석하는 거야. 알겠니? 꼭지점 구하는 거 모르면 이건 나가리야. 안녕. 멀리 나가지 않았구나. 희원이 설마 꼭지점 구하고 모르는 거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b 알아보고 마이너스 2분의 b 알아보고 그래 말면 됐어. 대칭 도형 이동 끝. 평행 이동 끝. 대칭 이동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자, 좀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문제부터 봅시다. 진짜 엄청 쉬워. 여기만큼 쉬운 단어가 없어요. 자, 정리. 결국엔 도형이동의 첫 번째 뭐였다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는 걸 배웠다. 평행 이동은 첫 번째 점의 이동 A, B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이동 어떻게 이동하라고? 이동한 만큼 뭐 한다고? 더한다고. 두 번째 도형의 이동. 도형은 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y는 fx라는 식을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y-q는 f의 x-p 이렇게 이동하면 돼. 알겠죠? 오케이 끝. 자 203번. 자 a, b를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이동만큼 뭐라고? 더하라고. a 더하기 3, b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근데 얘 이동한 좌표가 뭐래? 4, 1에. 그럼 a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204번. 204번은 자 너희들이 해석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3,a가 요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1,a 플러스 5가 될 거지. 근데 이동한 점이 어디 위에 있대? y는 3x 플러스 10 위에 있대지. 그 시기에다 뭐 하라는 얘기야? 대입해서 a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할만하죠? 밑에 205번 마이너스 2,4를 3,1로 옮기는 x축 방향 얼마큼 이동하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3이 되려면 얼마큼 이동해야 돼? 5.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 됐죠? 몇 콤마 몇이 됩니까? 7,2다. 뭐야? 아 미안해요. 2,5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 2, 3, 4, 5번을 대충 이동해서 2,5가 되는 걸 찾아라. 괜찮습니까? 더 안 푼다. 이걸 너희들 풀어. 넘겨서. 자 207번. 자 207번 x 더하기 자 무슨 식이 나왔어? 직선식이 나왔지. 직선식은 어쩔 수 없이 직선을 이동해야 돼. 식을 이동해야 됩니다.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래. 이동해보자. 이동한 만큼 뭐 하라고? 빼라고. 그 다음 더하기 3배 y에서 이동한 만큼 빼면 뭐야? 플러스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이동이 됐겠지? 됐습니까? 근데 그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뭐한대? 그럼 이름은 원의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 중심을 지난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 좌표의 몇 콤마 몇을? 2,4를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여기다 뭐 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이 되게 중요한 시사를 하는 거잖아. 요 도형의 이동이 없다고 쳐. 이렇게 나왔다 쳐. 앞에 원방에 나왔던 문제지. 약간 도형의 이동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조미료 같은 단어야. 된장찌개 끓여봤니? 안 끓여봤어? 된장찌개 안 끓여봤어? 집에서 요리 안 해? 요리할 줄 아는 사람. 야, 부모님께 감사해라. 선생님 집에서 요리를 열심히 합니다. 아들도 먹여드리고 엄마네. 와이프도 먹여드리니까. 요즘 들어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음식 맛이 좀 괜찮아지네? 라고 얘기를 해. 요즘 들어 내가 너무 바쁘고 요즘 들어서 너무 더워서 음식하기가 귀찮아. 그러면 거기다 뭘 때려? 이제 이원이나 있잖아, 그지? 연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걸 팍 때려 넣는 거야. 그 와이프가 너무 맛있대. 잘 봐. 내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찌개 핵심은 뭐야? 된장과 두부야, 그지? 안 그래서 모르겠지만 두부가 맛있으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하는 거에 된장이 말랑말랑한 두부가 들어가면 진짜 개 맛있는데 조미료가 메인이야? 조미료를 막 퍼먹을까 너는? 그렇지 않잖아. 조미료를 살살 뿌리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이 문제를 만들 때의 메인은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이 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우리는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서 도형의 이동 자체를 물어보긴 하겠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나 우리가 이 단어를 넘어가게 되면 도형의 이동은 조미료 같은 역할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낼 때 야,
이 출제자는 도형의 이동을 물어보고 싶은 거니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면 중심을 지난다는 물어보고 싶은 거니. 그치, 원의 넓이 이등분하면 중심을 지난다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근데 얘만 물어본 문제랑 좀 어때? 굉장히 심심하다. 거기에 살짝 뭘 뿌려줘? 도형의 이동인 조미료를 살짝 뿌려준 거야. 그 이 조미료에 대한 해석을 쫙 해가지고 메인인 문제를 풀라는 얘기인 거지. 도형의 이동 자체가 문제화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저 도형의 이동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야. 바보던가 두 번째는 바보는 아니잖아. 그치? 니네들이 바보는 아니 똑똑한 친구니까 바보는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이게 어려우면 그냥 너희들은 도형의 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뭘 못하는 거야? 그렇지. 직선을 못하거나 포물선을 못하거나 원을 못한다는 얘기야. 도형의 이동을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게 나왔어. 넓이 이동각이 무슨 말이지? 그걸 모른다면 원의 단원을 넘어가서 다시 복습을 해야 돼. 너희 그런 느낌이야. 그러나 앞에 직선은 원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 단원을 잘할 수 있겠니? 합니다. 알겠죠? 앞에 거를 열심히 푼 친구들만 선생님 수업에 무슨 말인지 쫓아올 수 있어요. 왜 나는 설명 길게 안 할 거야? 자, 208번 봐봐. 직선을 그만큼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그거래. 아이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그치? 일치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동한 한번 첫 번째 자, kx-y 플러스 k-1 이퀄 0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겠대요. 이동한 만큼 뭐 한다고? 뺀다고. 마이너스 묶고 빼야 된다. y 자체에서 이렇게 빼야 되는 거야. 그다음 상수는 그대로 놔둔다. 얘를 이동한 식이 무슨 식이 됐대? 2x-y 플러스 1이 됐대지. 그리고 전개해서 정리한 게 얘랑 어떻다? 같다. 이거까지 같게끔 나올 거야. 뒤에 상수가 1이 된다. 이렇게 배우시면 된다. 209번 똑같은 문제고, 자 210번 봐봐. 자 3x 빼기 2y를 x축 방향 k만큼 이동한 직선과 두 직선이 뭘 이루지 않도록 하래?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래. 그럼 이건 또 뭘 물어보는 거야? 210번 몇 개의 직선이? 세 직선이 뭘 이루지 않는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건 직선에서 또 배웠지. 세 직선의 무슨 관계? 위치 관계. 몇 개가 있다? 네 개. 평행, 두 개 평행, 한 점, 삼각형 만들기. 네 개가 있었지. 그럼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거 세 개지. 요거 세 개에 대한 관계를 너희들이 찾아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210번은 도형의 이동 문제가 아닌 직선 문제인 거 아니야? 직선 문제인 거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큰일 났지? 아주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잘하길 바래. 알겠죠? 넘어갈게요. 넘기시면 순서대로 나오죠? 도형의 이동이 뭐하는 거야? 자, 지금 직선은 선생님이 그냥 직선 자체를 이동했지. 직선은 어쩔 수가 없어. 직선 자체를 이동해야 돼.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제목은 도형의 이동해놓고 뭐가 돼 있어? 원이 되어 있죠? 원을 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을 이동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이동하라고 했어? 중심과 반지름을 이동하는, 아니 반지름은 똑같겠지. 중심을 이동하는 거야. 자, 중심은 몇 콤마 몇이야? 5 콤마? 자, 연습 삼아서 반지름도 구하자. 25 더하기 4 마이너스 4니까 5가 되겠죠? 자, 오케이. 그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 b만큼 이동했더니 중심이 뭐가 됐대? 원점.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5 더하기 a,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됐는데 얘가 원점이 되네. 이렇게 풀란 얘기인 거야.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푸는 거지 식 자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원이라면 습관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겠냐. 210. 자, 요거는 자 표현을 좀 잘 기억해놔. 얘는 함수 표현이야? 음함수 표현이야? 함수 표현을 가지고 이런
이렇게 만들었어. 자, 도형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 식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지. 자, x에다가 얼마큼 뺀 거야? 마이너스 1만큼 뺀 거지. 그래서 x축발 얼마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y축발 얼마큼 이동한 거야? 3만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런 이동에 의하여 원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좌표를 찾아야지. 또 중심 찾아서 요만큼 이동하면 새로운 원의 중심좌표가 나오겠죠? 됐나요? 소견 이해됐어요? 213번 평행 이동에 의하여 얘는 점의 이동을 나타낸 거지. 213번을 보시면 x, y가 x 플러스 4, y 플러스 k에 의하여니까 x축 얼마큼 이동하고 4,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인 거야. 점의 이동을 표현한 거니까. 정연 이해돼? 안 돼? 안 돼? 돼? 오케이. 그 의하여 원 C1이 옮기는 원을 C2라 하자. 중심 사이 거리가 오래. 그럼 C1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콤마 4인데 그럼 C2의 중심 좌표는 몇 콤마 몇이겠어? 3 콤마 4 플러스 K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 됐습니까? 자, 근데 중심 사이 거리가 뭐가 되도록 하래? 5가 되도록 하래지?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한 게 5다라고 보면 답이 나오시겠죠. 됐나요? 214번 원의 방정식을 x축 방향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무슨 축과 무슨 축해? x축과 y축이 어떻게 접한대? 동시에 접한대. 단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을 몇 싸우면? 1 싸우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랑 y 좌표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원의 방정식의 동시에 접할 때의 개념이었어.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215번. 자, 215번은 이제 무슨 선이 나옵니까? 포물선이 나와요. 포물선은 몇 차 함수고 2차 함수고.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찾으래. 포물선이 당연히 무슨 점 찾아야 돼?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한 뭐예요? y좌표는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겠죠? 4 빼기 8 빼기 5 됐나요? 근데 얘가 이 이동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로 갔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게 이동의 꼭지점 좌표인데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a, b로 하기 때문에 a 나왔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포물선은 꼭지점 좌표를 찾아서 이동하면 된다. 뭐 해줘? 216번도 해줄까? 안 해도 되겠어? 217번 안 해도 될 것 같아. 218번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하시면 넘겨서. 자, 이제 219번 넘어가면 무슨 얘기인가? 대칭이고. 자, 지금 됩니까? 볼게요. 답을 필기 넘어갑시다. 교과 과정이 좀 바뀌면서 이동도 좀 쉬워졌는데 선생님은 쉬운 거만 할 생각 없고 오늘 다 할 거야. 자, 초반에 대칭 이동이 조금 어려워. 자, 대칭 이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동이 있냐 보면 선대칭과 점대칭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막 생겨먹은 선대칭과 막 생겨먹은 점대칭은 더럽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조금 대표적인 선 또는 점 대칭을 해볼까? 조금 보편화된, 그냥 막 생긴 직선과 막 생긴 점은 너무 어려우니 보편화된 선과 점에 대해서 대칭을 먼저 해보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과 나름 x축은 선이야 점이야? x축 자체는 선이야 점이야? 나름 대표적인 선대칭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선대칭을 해보고 두 번째는 y축 대칭을 해볼 거야. 이것도 나름 무슨 대칭이야? 선대칭이 되겠죠. 세 번째 뭐도 해볼까? 원점 대칭도 한번 해보자. 얘도 나름 무슨 대칭이야? 원점이니까 점 대칭을 해보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좀 유명한 선 중에 하나가 y는 x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도 한번 해볼게. 근데 하는 김에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도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막 생긴 점과 선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좀 특징 있는 점과 선들에 대해서 해보자. 근데 점대칭 사실 이거 하나야. 나머지는 다 선대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나눠서 했지. 그러니까 어떤 점을 이동하는 것과 식을 이동하는 거는 기법이 달랐어. 근데 대칭 이동은 똑같아. 그래서 그냥 점으로 설명을 할게. 자, 여기에 A, B가 있다라고 해볼게. 자, 첫 번째 무슨 대칭을 먼저 해볼 거야?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 거야. 그 점이 어떻게 X로 내려오겠지. 그럼 몇 콤마 몇이 되겠니?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자, A, B라는 거를 무슨 대칭했더니 X축 대칭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어? Y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 붙었지. 그래서 X축 대칭은 어디에 마이너스를 붙이자? Y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자 이런 얘기야. 이게 점이든 식이야.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Y에 마이너스가 붙는 행위가 되면 무슨 대칭했다는 얘기야? X축 대칭했다는 얘기야. 자, Y축 대칭을 해봅시다. Y축 대칭을 해봅시다. 얘가 몇 콤마 몇으로 오게 됩니까? 마이너스 A, B로 오게 되죠? X축 대칭했더니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X에 마이너스 붙었어. 그래서 Y축 대칭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 원점 대칭을 해볼 거야. 원점 대칭하면 자, 얘가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원점 대칭은 X에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Y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자, 조금 헷갈리는 거 할 건데 Y는 X 대칭을 할 거야. 자, 내가 여기다가 Y는 X라는 선을 한번 딱 그려보게 되면 이 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 올 건데 이 점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조금 확인해 보면 자, 봐봐. 따다다다단 따다단 따다.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가로 길이가 몇이? 세로 길이가 뭐이? 빈 직각삼각형이지. 얘를 이동시킨 거야. 그래서 쪼르쪼 쪼르쪼 쪼르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 합동. 뒤집은 거랑 똑같은 삼각형이지? 그러면 가로 길이가 A였지.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A. 얘가 B였지. 요 좌표가 무슨 얘기야? P는 되는 얘기지.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 됐다는 얘기야? B 콤마 A가 됐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X랑 Y의 위치가 어떻게 돼? 바뀌지. 그래서 Y의 대칭은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갖다 집어넣으면 Y는 X 대칭이 되는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대칭도 해볼 건데 이렇게 그리고 대칭시켜보면 되는데 그 과정이 좀 귀찮으니까 외우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이 되겠어? a, b를 y는 마이너스 대칭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대칭 뒤집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어렵지 않지? 대칭 이동은 이게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y는 x제곱이 있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다 쳐. 이거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 자 봐, 이거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볼 수 있을까? x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아니야. 만약에 x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이렇게 붙어야 돼. y는 x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돼. 그럼 다시 y는 x제곱이지. 왜? x에 마이너스 붙이면 무슨 대칭이냐? x에 마이너스 붙이면 y축 대칭이지. 그래서 이 참수는 y축 대칭에는 모양이 바뀌잖아. 똑같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사실 어디서 온 거야? y에서 온 거야. y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무슨 수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해가지고 얘가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 우리는 개형이 두 가지로 본 건데 사실은 개형이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그냥 다 이 개형인 거야. 이걸 가지고 대칭한 개형이 된 거지. 뭐 이거랑 대칭 안 배울 때는 두 가지로 보겠지만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느낌. 어렵지 않죠? 자, 설명을 마무리하고 좀 더 들어갈까? 설명을 좀 마무리할게.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선대칭과 점대칭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닌 것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선대칭 말고 점대칭부터 갈까요? 좀 어려워. 자, 점대칭은 뭐냐면 점대칭. 자, 내가 A, B가 있다라고 하자. 이 점을 점대칭할 거야. P, Q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찾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니? 얘를 점의 대칭으로 갈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점대칭은 보통 뭐라는 거냐면 점대칭을 일단 이런 점을 뭐라고 부를까? 대칭점이 필요해. 자, 이거 글로 표현하지 않을게. 우리가 하는 점대칭은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찾는 과정이야. 다 누구를? 점을 대칭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찾는 과정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도형을 찾는 과정은 없어. 너무 어려워. 너희들 뭘 할 거라고? 점 대칭에 나오는 점을 찾는 거야. 알겠지? 점을 대칭시킬 거야. 이랬니? 근데 어떻게 찾냐? 되게 쉬워. 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떨까? 같겠지? 그럼 너는 무슨 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중점. 그럼 니네 생각해봐. 이 점을 찾고 싶었어. 이 점이 어떻게 되냐를 좀 찾고 싶은 건데 봐봐. 몇 대 몇이야? 1대1 내분점 찾는 행위지. 중점 찾는 행위지. 야, A에서 P로 가려면 얼마큼 더해줘야 돼? P 마이너스 만큼 한 번 더 더하겠지. 뭐가 됩니까? 2P 마이너스 1가 되겠지. 괜찮니? 야, B에다가 Q로 가려면 얼마큼이 더해줘야 돼? Q 마이너스 B만큼 더해줘야 되지. Q 마이너스 B만큼 다시 넣으면 뭐가 돼요? Q 마이너스 B라고 찾던가.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갖는지를 비교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찾던가 아니면 이 좌표를 나름 x, y로 놓는다면 x와 a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p다. y랑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q다 라고 놓으면 자연스럽게 x가 너, y가 너가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중점의 공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눈치껏 더한 것만큼 또 더한다로 가던가. 이건 너희들이 선택하시면 돼. 그래서 결국에 점대칭은 무슨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중점의 성질을 가지고 푸는 거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으면 돼.
잘 쳐. 두 번째. 선대칭을 갈 거야. 선대칭. 자, 선대칭은 마찬가지로 무슨 선이 존재해야 되는 걸까? 대칭 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겠지. 자, 우리는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얘가 A, B라고 할게. 이 점을 L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얘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로 딱 뒤집혀서 대칭되겠지. 그럼 이 점을 어떻게 찾냐? 이 점을 내가 나름 x, y는 헷갈린다. p, q 정도라 줄게. 이걸 찾고 싶은 거야. 얘가 궁금했던 거야. 이 직선식이 아이씨 p, q 썼니? 안 썼? 썼어? 진짜 써. 왜? mx 더하기 ny 더하기 l로 쓰면 되는 겁니다. 문자 너무 미안해요. 좀 지정되겠다. 요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시킨 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때는 잘 봐. P랑 Q 문자 몇 개 찾아야 돼? 두 개를 찾아야 되지. 그럼 주어진 조건도 몇 개가 돼? 두 개가 돼.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띠링 연결 수직 이등분.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찾는 거야? 얘는 수직 이등분 조건을 가지고 대칭 점을 찾는 거야. 근데 수직이라는 말 봐. 이등분이라는 조건 두 개가 나온 거지. 수직 조건은 뭐에 나온 거야? 두 개의 기울기랑 너의 기울기 어떻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너와 너의 중점이 얘 위에 있다. 두 개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식 두 개가 나올 거고 두 개 열립하면 정답이야. 됐죠? 자, 조금 더 딥한 걸 찾아볼 거야. 조금 더 딥한 걸 해볼 거야. 잘 들어. 이건 니네 나중에 모의고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팁을 하나 줄게요. 자, 우리가 흔히 두 가지로 좀 표현할 건데 선대칭.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함수식이라는 걸 할 거야. 함수식. 나름 선대칭과 점대칭이라는 함수식을 좀 표현해 줄 건데 선대칭은 무슨 선이 필요하다고? 대칭선이 필요하지. 자, 이건 조금 고급 스킬이니까 요 대칭선은 무조건 세로선이어야 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있어. 이거를 이상한 요런 선에 대해 대칭시키면 그 포물선이 요렇게 생겨. 그럼 이거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네는 함수 배웠지 알겠지만 세로선 그렸을 때 한 줄 산다는데 두 줄 산다는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럼 뭔가 함수를 선대칭에서 여전히 함수로 유지하는 현상은 그 그래프를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런 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전히 함수가 유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대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로선에 대한 대칭만 다룬다는 거예요. 함수에서는. 그러면 그 선대칭인 성질은 어떻게 표현하냐? fp-x 이퀄 fp 플러스 x로 표현한다라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본 거 아니야? 많이 봤었어야 돼. 어디서? 2차 함수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라 되고 2차 함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뭘 알려준 거야? 대칭축의 x 좌표를 알려줬고 이 x 좌표가 곧 무슨 점에? 꼭지점의 x 좌표입니다를 표현해주는 거지. 이게 바로 선대칭점을 얘기하는 거야. x는 p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할 것이다. 자, 점대칭은 굉장히 고급 스킬이야. 좀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놔. p-x 더하기 p 플러스 x는 2q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p, q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해. 얘가 바로 대칭점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아직은 얘가 나올 상황은 없겠고 얘는 어디 정도 들어가야 나오냐면 얘는 유리함수 정도 들어가야 이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필기만 해놓고 나중에 나오면 아 그때 선생님이 뭔가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기억만 있으면 돼. 이걸 당장 이용할 일은 없다. 이것도 여기서는 잘 안 나와. 나온 김에 그냥 싹 정리한 거니까요.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70쪽. 70쪽에 219번 봐봐. 자, 3,1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x축 대칭은 어디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몇 과 몇입니까? 3,-2가 q죠. 그 다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하자. 그 y는 어떻게 한다고? x랑 y 위치를 바꾼다고. r은 몇 콤마 몇이야? 2,3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럼 PQR 점을 다 구했지. 근데 무슨 점 찾으래? PQR에 무게중심 좌표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가는 거죠. 쉽죠? 220번 A, B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Y축 대칭 어디에 마이너스?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A, B죠? 걔가 어디 있대? 3, 4면은 X가 음수, Y도 음수 두고 따지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 A 빼기 B, AB를 원점 대칭이도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죠. 그 후 또 어디 대칭으로 하래? Y축 대칭을 또 하래지? 그럼 어디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그럼 A 빼기 B, 마이너스 AB가 된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부호를 논하면 된다. 됐죠? 221번 y는 x 플러스 이 위의 점 a를 자 a를 표시하자. a는 어떻게 설정해야 돼? 그래프 위의 점 어떻게 설정한다고? a, a 플러스 2 하면 a 된 거죠.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이 나온 점을 b라자. b 쓰자. b는 몇 과 몇이야? a 플러스 2, a가 된 거죠. 윤진아 y는 x는 x, y 위치 바꾸는 거야. 근데 다시 b를 또 어디 대칭 이동하래?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라고 쓰면 c가 된 거죠. 정답 쫓아왔어? 근데 문제 보니까 삼각형 ABC의 뭐 구하래? 넓이 구하래지. 야, 몇 개 좀 나왔어? 3점. 삼각형 넓이 구하래지. 못 쓰란 얘기야. 그렇지. 신발끝도 사성공식 쓰란 얘기인 거야. 그거 모르시면 나가립니다. 자, 지금부터 222번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야, 2025번째 좌표 구하라는 얘기는 무조건 뭐가 나올 거다? 규칙성 나오는 거야. 찾아봐. 너무 모르겠어요. 자,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요. 어디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y는 x 플러스 1이 된 거고. 자, 이 직선과 무슨 관계가 된대? 수직 관계가 된대. 그러면 이 직선과 수직 관계는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서 원점부터의 거리가 뭐야 된대? 루트 2야 된대. 그럼 이 말은 얘랑 얘를 새끼 수직인 직선이니까 얘 기울기가 뭐야? 1이니까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아유, 저거 이런 걸 줘. 잘 붙이다. 잘 붙는 걸 좀 주던가. 수직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원점부터 거리가 루트 2. 그럼 직선이 어떻게 세우라는 얘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직선이 누구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2다. 직선식 정리해야 되겠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고 0,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인데 얘가 루트 2가 돼야 돼.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k는 2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x 플러스 y가 있어야 돼. 3번, 4번, 5번 안 되는 거죠. 1번 아니면 2번인데 상수가 뭐가 돼야 돼? 풀만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일 수밖에 없어? 1번일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야, 니네들 이 문제가 도형의 이동 문제가 아니에요? 직선 문제가 아니에요? 직선 문제로 자꾸 느껴져야 되는 거야. 도형의 이동 문제가 아니야. 자, 226번. 두 직선이 무슨 대칭 관계를? 원점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 되지. 그러면 자, 226번은 첫 번째 ax 더하기 b-3의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을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붙인다고? 둘 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빼기 3의 y 마이너스 6은 0. 정리할게. ax 더하기 b 빼기 3의 y 플러스 6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직선이 그 직선이 되도록 하래. b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지. 원점 대칭 관계를 했으니까 두 직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원점 대칭하면 일치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근데 지금 두 함수를 보니까 뭐가 일치하고 있어? 함수항이 일치하고 있지. 그럼 나머지 일치하기는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y 앞에 계속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니? 그러면 a, b 연립하면 답 나왔나? 나온다. 그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자, 227번 그냥 쭉 풀어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16 이퀄 0을 자, 어떻게 대칭한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며 중심 찾자. 중심 3콤마 마이너스 4 반지름 찾을게. 9 더하기 16 마이너스 10 플러스 16이니까 뭐예요? 루트 4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래. y는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4,3이 되겠죠. x와 h 바꾸는 거니까. 반지름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상황. 자, 근데 그 원이 무슨 축과 y축과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리고 그 두 점 사이 뭘 구하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두 글자. 야, 거리 구하라는 얘기는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림 그려줄 거야. 원이 있어. 이 마치 y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중심 체크. 마상콤마 3. 우주선 연결. 수선의 발. 반지름 2 41. 얘는 x 좌표겠지. 4가 되겠지. 4 됐나요? 제곱에서 제곱 빼면 요거 나와 안 나와? 나옵니까? 나와요. 뭐야? 16 빼면 뭐야? 25. 뭐야 이거? 5. 전체 길이 뭐라 쓰면 돼? 10. 이런 도형이 나오냐? 문제에서 길이를 물어보면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되는데 그림을 안 그리고 어떤 친구들 이렇게 푼다고. y축과 만나는 점 x가 0일 때 그래서 나는 원의 방정식을 쓸 거야. 예스. y 빼기 3의 제곱은 41. 원의 방정식이 나왔고 y축과 만난다 했으니까 x가 0일 때니까 16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41. 그래서 y 빼기 3의 제곱은 이항시키면 25. 그래서 y 빼기 3은 5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5. 따라서 y는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y좌표가 이게 정확하게 8이 나온 거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 빼주면 정답은 10.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도 있다.
아니지만 내가 계속 얘기해. 길이가 나왔을 때 그림을 그려서 분석하는 걸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식을 푸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야. 좋아, 좋은데 앞으로 고난도는 이런 분석이 돼야 되니 지금부터 나오면 조금씩 연습하자. 나중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228번으로 갈게요. 방금 몇 번 했군? 227번. 자, 228번.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 길이 K1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자, X축 대칭하면 어디에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반지름은 K. 식 만들 수 있겠니? 식 어떻게 만들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뭐의 제곱? K제곱. 근데 그 원의 방정식이 마3, 마3은 지난대지? X, Y 뭐 하면 돼? 대입하면 정답 끝인데 친구 제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투머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왜? 정답 왜 이해 안 돼? 안 되면 얘기해. 빨리 설명할 테니까. 이해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개념서 펴들고 공부하고 걸리면 난 내가 더 이상 안 가르쳐. 진심이야. 이해돼 안 돼? 돼? 빨리 얘기해 안 돼. 돼?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인데 얘를 X축 대칭할 거지. 그럼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 온다고? 마이너스 1, 마3인데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 지난데? 마3, 마3을 지난대지. 야 잠깐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원이 있어. 중심이 있어. 지나는 점이 하나 나왔어. 그럼 중심과 지나는 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반지름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겠네. 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굳이 원방까지 세울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가능하면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김석 이해됐어요? 229번. 자 다시 원 대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없는 5-라고 하자. 자 그럼 원의 중심좌표 5의 중심좌표는 뭐야? 2,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반지름은 뭐야? 루트 4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4가 돼서 반지름은 2가 되는 거죠. 빨리 찾고 이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5-라 하자. 5-는 원점 대칭이니까 중심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 여기로 오고 반지름 여전히 2겠지 대칭시켜도. 근데 5 위에 이미의 점 P와 5' 위에 이미의 점 Q에 대하여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손 설명했어. 원 위의 점 5 위의 점 P와 이동한 원 5' 위의 점 Q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려잖아. 그럼 누구랑 누구를 연결해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빼면 무슨 거리? 최소 길이. 반지름 더하고 반지름 더하면 무슨 길이? 최대 길이가 나온다 설명했던 거지. 그럼 중심과 중심을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과 반지름을 추가해주면 최대 길이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30번 원을 Y축 대칭 이동한 원 찾을 수 있지. 근데 그 원이 1차 Y는 X 플러스 K와 몇 차 샀는데 그럼 얘 원과 직선 사이 위치한 게 얘기하는 거지. 랜덤이야 이제. 그럼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하는 거지.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커야 된다. 내가 설명할 게 있어 없어? 없다고. 난 여기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 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도형의 이동이라는 종이를 좀 가능해서. 231번. 자, 포뮬선이라고 나왔는데 2차 함수 얘기했고 2차 함수 얘기가 나오면 이건 사실 뭐 여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앞에 2차 함수 나오는 얘기가 나겠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뮬선의 꼭지점이 빨리 꼭지점 보여. 야, 문제에서 꼭지점 물어봐서 꼭지점 보는 거 아니야. 원래 포뮬선은 뭐부터 보여야 돼? 꼭지점
꼭지점부터 구해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한 뭐야? a, a 갖다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이라고 꼭지점 좌표를 구하면 되지. 근데 그 2차 함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네. y축 대칭하면 꼭지점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근데 얘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대? y는 x 빼기 3 위에 있대지.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은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다. 됐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A값 두개 나오는데 양수값을 해요. 232번. 자, y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을 자, 무슨 쭉 대칭? 짝수 대칭. 자, 꼭지점부터 찾자.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콤마 4 빼기 8 빼기 3이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7 되지. 근데 이 꼭지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고 뭐가 됩니까?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플러스 7이 되겠지. 아주 조심해. 무슨 축 대칭한 거야? 쉽게 잘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를 당연히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바뀐다? 개형이 바뀌게 돼. 그러면 어디 차수의 개수가 바뀌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뭐였어? 1이었지. 그럼 바뀐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근데 꼭지점 좌표를 가지고 10을 만들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7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마이너스로 바뀌는 현상이란다. 이것도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지? 자, 오케이. 자, 근데 얘가 몇 콤마 지났는데 1,a를 지난다고 했으니 a는 마이너스 9 플러스 7이니까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니? 요것만 좀 조심합시다. 꼭지점 좌표 가지고 풀 때는 최고차 개수는 좀 살펴보셔야 돼요. 9를. 자, 그 다음 233번. 포괄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한 포괄선을 꼭지점 좌표가 니들이 하세요. 자, 234번. 포물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이 직선과 뭐하도록? 접하도록이래. 야, x축 대칭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는 사실 무슨 대칭일까? 그렇지, 원점 대칭이겠지. 이랬나요? 근데 포물선을 원점 대칭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봐봐. 여기 포물선 이렇게 있어. 얘를 y축 대칭하면 그대로 일로 오지. 근데 얘를 다시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바뀌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를 찾되 최고차항 개수 부호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를 찾고 다시 식으로 복원할 때는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원점 대칭도 역시나 부호가 어떻게 될 거다? 바뀌긴 할 거다. 그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235번. 뭐야? 너희들 해? 235번. 마이너스 6,3을 지나는 직선 L을 Y축 방향으로 마사 한 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9, 마이너스로 지나되지. 나와 또 하게. 일단 마이너스 6,3을 Y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이동해봐. 뭐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지. 근데 걔를 다시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어떻게 돼? 6,1이 나왔지? 그치? 6,1인데 9, 마이너스 5도 지난대지? 지난주 몇 개 나온 거야? 두 개 직선식 만들 수 있어 없어? 근데 뭐만 구하래?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everybody 오케이? 236번. 점을 y는 마이너스 x 대칭 처음 나왔어요? 마이너스 대칭 어떻게 한다고?
x, y 위치 바꾸고 모두 바꾼다고? 그렇지. 구호도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a, 마이너스 5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5, 마이너스 a. 자, 5, 마이너스 a를 x축 방향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이동하래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걔가 뭐래? 4, b래. 찾았죠. 237번. 원을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한 원과 x축 방향 a만큼 y축 b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뭐 할 때? 일치한데.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을 찾으란 얘기야. 첫 번째는 y는 x 대칭 이동한 원을 먼저 찾아. 주어진 원의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인데? 4, 마이너스 1인데 걔를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4가 된 거야. 걔와 그 다음 또 4, 마이너스 1이라는 원을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4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된 거지. 됐나요? 그 두 개의 중심좌표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238번. 포물선을 원점 대칭이지. 자, 문제를 끝까지 봐봐. 포물선을 원점 대칭 이동한 후 y축 방향을 이동한 놈의 y절편을 찾으래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렇게 풀어도 돼. 선생님 꼭지점을 풀어야 되는 그런 필요는 없어. 제가 y는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를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디 마이너스야? 둘 다 마이너스지. 그쵸? 이거 식 자체가 돼. 마이너스 y는 2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쓸게. 플러스 a 이렇게 써도 돼. 알죠? 그 정리하면 y는 y는 마이너스를 넘기겠죠?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 제곱 넘기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이렇게 찾아도 돼. 근데 얘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이니까 이동한 만큼 식을 뭐 하면 돼? 빼면 되니까 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가 된 거야. 근데 이 포물선에 무슨 절편 찾으래? y 절편. 그 뭐에다 0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 절편은 5 마이너스 a인데 그 y 절편이 뭐가 된대? 4를 이렇게 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 꼭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풀란 얘기는 아니야. 근데 보편적으로 꼭지점 좌표 가지고 구하는 걸 연습하라는 얘기인 거야. 대놓고 식이 필요하다면 식을 이동해도 나쁘진 않다. 알겠죠? 자, 넘기셔서 239번. 자, 이거는 약간 초등학교 애들 문제 푸는 거야. 준비됐나요? 네. 75쪽에. 자, 종이 열심히 돌리다 보면 잘라서 푸는 애들도 있던데. 자, x, y는 0, 함수식을 표현하는 거야. 같은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fy 플러스 1, x 이꼴 0이지. 맞아요? 자, 이거는 미안해. 좀 빨리 풀기 위해서 뒤에 답지에 239번, 240번, 241로 답을 표현해줘. 식을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서 1번 답문이 체크해놔. 1번은 한 번이고 다음 240번은 몇 번이니? 1번이고 241번은 1번입니까? 자, 가봅시다. 선생님이 그걸 설명해주기 위한 자, 봐. 자, 요게 x, y는 0이라는 식인데 그 식이 y 플러스 1,
x 이퀄 0 이렇게 된 거지. 자, 여기에 지금 1번 모양이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게 애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일단 x랑 y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 반대로 바뀌어 있지. 우리가 보통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있을 때는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좀 보편적이긴 하거든. 그러면 내가 얘를 x, y 이퀄 0이라는 식을 x랑 y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동해야 돼?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f y, x는 0이지. 자, 모양을 쫓아갈게.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자, 너희들 이건 조금 한 땀 한 땀 찾기를 해야 돼. 자, 찾아봐. 자, 1,1은 대칭은 어디 있겠어? 1,1에 있겠지. 그 다음 3,1은 어디로 가겠어? 3,1은 y는 대칭하면 1,3으로 가겠지. 1,3이니까 여기 왔어. 아니? 그 다음 1,2는 어디로 가겠어? 2,1로 오겠죠. 그 다음 3,2는 2,3으로 가서 요런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꾼 거야. 이거 정답 1번 맞아? 1번 아니지? 깜짝 놀랐네. 3번이야 3번.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제 여기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뭘 빼야 돼? 자, 이거 좀 너희들이 외워. 지금 얘 정답이 몇 번이나 된다고? 3번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무슨 쪽 방향으로? Y축 얼만큼? 1만큼 내려왔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Y축 방향 1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F 뭐가 된 거야? Y 플러스 1, x는 0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많은 친구들이 요 자리가 Y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안해 마이너스 1만큼이지 여기다가 1을 더해서 x 플러스 1로 쓰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다고. 근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그 말 그대로 Y 자리에다가 1만큼 내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다 플러스를 1을 해줘서 이런 답을 찾으라는 얘기겠지.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꼭 배치도 먼저 안 들어가 되잖아. 자, 먼저 요 모양이 되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fx, y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자. 뭐가 돼? f x 플러스 1, y가 되지. 그러면 제가 그림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민 거지. 그래프가 여기에 딱 달라붙는 1, 2가 되는 얘가 2가 되고 얘가 0이 되겠지. 이런 그림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대칭시키면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게 되면 그 식에 대한 표현은 y,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쓴 거니까 이렇게 식이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대칭시켜보면 자 0,1을 대칭하면 어디로 가? 1,0으로 오겠지. 그 다음 0,2를 대칭시키면 2,0으로 오겠지. 그 다음 2,1을 대칭시키면 1,2로 오겠지. 뭐가 3이냐? 나 뭐 잘못했냐? 아니 잘못한 거 없어. 몇 콤마야 얘? 2,2면 1,2로 오겠죠? 근데 왜 이렇게 나왔지? 아 맞구나? 오케이. 자, 몇 콤마야? 2,2를 대칭시키면 어디야? 2,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 길이가 몇이야? 1이고 이 길이가 몇이야? 2인 거니까 위를 좀 기다란 요
이러고 나오는 거 알겠지? 어떻게 이동하든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 다만 요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려면 그 Y라는 문자에 대해서 변형을 시켜줘도 된다는 걸 좀 기억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런 느낌. 자, 그러면 240번 240번 넘어가. 한번 해보자. 자 240번은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y, x는 0 이렇게 만들고 싶었대. 자, 얘는 어떤 이동이 좀 들어가야 될까? 일단 x랑 y 위치가 어때? 바뀌었지? 그러면 일단 얘를 첫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좀 시켜볼게. 그럼 f 어떻게 돼? y, x는 0이 된 거지. 자, 그래프를 한번 이동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고 1 이렇게 나왔어.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1,1은 여전히 1,1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1,0은 0,1로 올 거고 0,0은 여전히 0,0일 테니까 이런 그림이 됐겠지. 네, 정답을 잘 써놔. 이거는 헷갈리기 쉬우니까. 정답이 몇 번이라고? 1번이라고? 너희들 봐봐. 대부분 친구가 f 마이너스 y, x는 0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마이너스야? y의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하라는 얘기야? y의 마이너스는 x축 대칭을 했을 때 그래프가 얘를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1번 답 나옵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어떤 오인을 많이 한다고, 어떤 착각을 많이 한다고? 여기가 이제 다시 무슨 자리가 됐으니까 x라는 거에 자리가 됐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거는 x의 x 자리에 마이너스니까 y축 대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쫓아가면 된다라고 꼭 생각하라고. 알겠죠? 그 밑에 것도 너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241번을 1, 2, 3, 4번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라고? 1번이면 그 문제를 1번처럼 이동해서 나오는지만 확인을 해봐. 알겠죠? 그런 확인 정도만 하면 돼요. 넘길게요. 자, 이제 대망의 어려운 대칭 이동이 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좀 많이 빠졌네. 괜찮아, 우리 모의고사 해봐야 되니까. 니네 이거 모의고사 다 풀었어? 윤지 다 풀었니? 그 뒤에 모의고사 파트 2 나와 있는 거? 안 풀었니? 김서 다 풀었어? 안 풀었어? 할게요. 다 풀었어? 원 빼고? 예지도 거의 다 풀었고? 다 내주면 다 풀을 수 있겠죠? 다음 시간까지? 대답이 없어? 네 선생님 해야지 이러나? 네. 자, 원을 마이너스 1,4에 대해서 대칭, 이게 무슨 점이야? 대칭점이 되는 거지.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인 거야. 자, 대칭점이 나오면 무슨 대칭이고? 점대칭이고. 자, 우리가 하는 점대칭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찾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원을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원의 무슨 점을 대칭 이동할 거야? 중심점을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중심점이 몇 콤마 몇이야? 0이죠. 3,4라 쓰면 안 돼. 3,0이야. 그 다음 대칭점이 마이너스 1,4인 거지?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2등분 중점 성질인 거니까 얼마큼 빠져야 돼? 빼기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다시 빼기 4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5. 4 더해야 되죠? 다시 4 더 얼마 됩니까? 8. 이게 대칭 이동된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은? 자, 얘 반지름 뭐였어? 반지름 루트 9 빼기 8 반지름은 1이죠?
얘도 반지름 역시나 뭐가 되어야 돼? 1에서 원의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쓰면 어떻게 하지 알겠니? 전대칭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243번에 자 다시 a,5를 4,3에 대여 대칭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b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또 반대로 가볼까? 얼만큼 가야 돼? 7만큼 가야겠지. 또 7만큼 가면 몇입니까? 11이고. 자, y는 5의 선택을 2만큼 빠져야 되죠? 2만큼 빠지면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아, 저거는 너 이해 하나도 못하고 있지? 이해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좀 얘기해. 244번. 자, 두 포물선이 알파, 베타에 대하여 대칭이 돼. 그 포물선이니까 무슨 점을 잡혀줘야 돼? 꼭지점. 구하면 첫 번째는 1,2고 두 번째 꼭지점은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지? 두 꼭지점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두 점에 무슨 점 구하라는 얘기야? 중점. 그럼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2,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0에서 2,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245번. 포물선이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과 y는 ex가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야, 문제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자, 봐봐. 245번을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를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과 찾아볼게. 자,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까? 2분의 a,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게 꼭지점 좌표죠. 이 2차 함수와 2,1에 대해서 점 대칭한 2차 함수식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대칭 이동한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 이런 포물선이 하나 있어요. 얘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 포물선은 아래 블록일까 위로 블록일까?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대칭돼서 어딘가 오겠지. 얘는 여기서 생기는 이런 그래프일까 이런 그래프일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포물선을 다시 복원하게 되면 최고치 항계수가 1이면 대칭 이동된 최고치 항계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근데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꼭지점 좌표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2차 함수가 있겠지. 근데 그 2차 함수랑 y는 2x랑 만나는 점,
2x를 요 함수의 상황으로 끌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갈게요. 해보자. 자, 2,1 대칭이지. 자, 복잡한 걸 조금 단순하게 위해서 아까 필기한 걸 잠깐 끄집어 볼게. 내가 A, B였어. 얘가 P, Q였어. 얘는 몇 몇이라 쓸 수 있었다고 했을까? 2P-A, 2Q-B라고 쓸 수 있었지. 자, 그럼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여기에 몇 배? 2배 하고 A를 빼라니 얘를 빼라는 얘기지? 됐나요? 그 다음 여기에 2배 하고 얘를 빼라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이차함수는 이런 이차함수겠고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해 놨어. 근데 그 이차함수랑 y는 2x랑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만나는 두 점이 무슨 점에 대해 대칭이래? 원점에 대한 대칭이래. 나는 이제 여기에 원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점, B점이라 할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원점 대칭이라는 게 이런 얘기지 않겠니? 내가 얘를 x 값을 마이너스 알파라 두면 얘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말은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몰아놓고 같다고 놓고 이합시켜서 2차 방정식을 구한 근이 얘 또는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않겠어? 근데 2차의 그 근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근이 풀마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그 2차 방정식은 무슨 항이 없어야 돼? 1차 항이 없어야 돼. 왜? 두 근의 합이 뭐야? 두 근의 합 뭐야? 0이잖아 0. 그러니까 1차 항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 그러면 봐. 내가 나름 2차 함수의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아니까 최고차함에서 마이너스 1이랑 동이 찾았죠?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요게 2차 함수식이잖아. 근데 얘랑 누구랑 갖다 놨을 때 2x를 갖다 놨을 때 1차가 어떻게 된다고? 소보다 된다고. 그럼 여기서 1차항이 나는 얘랑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나는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x 제곱 여기서는 1차 안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배 2a b잖아. 이거 b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a의 x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니? 맞아요? 근데 얘가 뭐가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1차항이 얘가 마사가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8. 없어지네. 그래서 저 8이면 얘가 없어지는 거지. 딱 2차만 남는 거지. 그래서 A 값을 5번에 뭐야? 오씨.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나? 꼭지점 x좌표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과 만나 생기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찔릴 때 원점
원점대칭일 때 틀린 겁니다. 자, 잘 보였나? 이거 맞아? 맞고 2 플러스 4도 이제 맞고 꼭지점 좌표가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맞아? 근데 저기 EX 아, 그치. 0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바보 지금 바보는 0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여기 EX니까 얘도 나 이항시킨 줄 알았어.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암소리 그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아 미안하다. 아씨 미안하다. 다시 아 그렇게 맞아요? 아이 부호도 생각해야 돼. 다시 천천히 너무 빨리 됐어. 다시 자 y는 마이너스 묶을게. 아우 너무 헷갈려. 마이너스 묶을게. a 제곱하면 뭐야? x제곱 플러스 2배 2ab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a의 x 뒤에는 보지 말자. 쓸 필요 없으니까. 그럼 얘 자체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플러스 2가 돼야 사라지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 자체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얘는 3이어야 되는 거지? 그 얘는 뭐여야 돼? 6이네. 6.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6이 나오면 되겠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좀 어렵네요. 좀 복잡하네요. 저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자, 77쪽으로 갈게요. 이거 내가 해줄 문제가 없는데. 자, 봐봐. 점대칭은 뭐 이용하는 거라고? 두 점의 중점이 대칭점이다. 그럼 선대칭은 뭐 이용하는 거랬어? 대칭선이 나오면 뭐 이용하는 거랬어? 점에 대해서 대칭, 수직, 이등분 성질을 이용하는 거랬어. 자, 246번을 봐봐. 2,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5가 y는 ax 더하기 b에 대하여 대칭이래. 또 봐봐. 직선식이 나왔지? 에 대해서 두 점이 대칭 관계되잖아. 얘가 2,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4,5가 된 거잖아. 그럼 두 관계 무슨 성질을 이용하는 거라고? 수직, 이등분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얘랑 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기울기를 구하면 뭐야? 6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 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4분의 3이어야 되고 왜 이거 나왔죠? 그 다음 이 직선은 두 점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럼 중점은 몇 콤마 몇이야?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1. 대입하면 b값도 나와 안 나와? 저희 수직 2등분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죠? 그러면 247번 점 7,5를 3x-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라. 무슨 성질 이용된다고? 수직 2등분 성질 이용된다고. 7,5를 y는
3x-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나를 a, b라고 써볼게. 그 무슨 조건 이용하는 거라고? 수직 이등분. 야, 얘의 기울기 현재 뭐야? 3이지. 얘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 x-x분의 y-y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가 나오죠. 됐죠? 두 번째, 두 점에 무슨 점이? 중점이 직선에 지나야 하는 거지. 그럼 중점 좌표는 a 플러스 7, 2분의 b 플러스 5가 중점인데 얘가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 대입. 그럼 대입하면 2분의 b 플러스 5는 3배 2분의 a 플러스 7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와? 2개. 그럼 2개씩을 뭐 하면 돼? 연립하면 a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조금 번잡하고 귀찮은 건 맞아. 그런데 방법은 없어.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48번 원을 ax 더하기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개일 때 야, 얘랑 똑같은 문제지. 두 원의 무슨 좌표 일단 구하고 중심 좌표를 구해서 야 근데 첫 번째 원하고 두 번째 원의 모든 무조건 똑같아야 돼. 반지름 상수 아니야? 반지름은 항상 같아야 되겠지. 그럼 반지름이 같다라는 조건을 일단 C값 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일단 C값 구해놓고 그럼 중심좌표 알렸으니까 얘랑 똑같은 문제인 거잖아. 또 이용하시면 되겠죠. 249번 두 점 A, B와 점 B를 2x 플러스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C에 대하여 그럼 C점도 구할 수 있겠지. B를 직선에 대해 대칭하면 C래잖아. 그럼 C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그 문제는 또 이 문제랑 똑같은 거지. 하나를 A, B라 놓고 됐죠? 그럼 A, B, C 세 점 다 나왔죠? 세 점 나왔는데 삼각형이 뭘 구하래? 넓이 구하래. 무슨 공식? 신발교통 사선 공식 써가지고 마무리 답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잠깐 끊었다가 거리 최소값 구하도록 할게요. 지금 풀었답시다.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 평면좌표로 잠깐 넘어갈게요. 평면좌표를 잠깐 보시면 이런 얘기 했었어.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봤었어. 그 다음에 AP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했었어. 여기에 조금 팁으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를 물어볼 때는 그때 P는 뭐여야 된다? 무게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어. 요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답이 나왔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한다면 뭐 했어? 제곱했기 때문에 누가 사라지고 루트가 사라지고 그럼 그 알맹이를 보면 그 알맹이가 몇 차 함수일 것이다? 2차 함수일 것이다.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랑 연결된다 했었지. 자, 얘는 AP 더하기 BP의 진짜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나름 최단 거리를 얘기를 했던 거고.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런 얘기였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리의 최단 경로는 어떻게 가는 거다? 그렇지. A에서 B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얘에 대한 계산 결과는 최단 거리는 AB의 거리를 구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야. 단,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오려면 조건은 P의 조건이 존재하면 안 됐었어. P는 어디에든 있어도 된다라는 가정이었어.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할 거야.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는 걸 또 할 건데 지금부터는 P의 조건이 붙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표축에서 자, 내가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라고 할게. 그러니까 어딘가를 거쳐서 P를 거쳐서 갈 거면 A와 B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돼. 근데 첫 번째가 어떤 조건이냐면 야 P는 반드시 X축 위의 점이어야 해 라는 조건이 이제 붙을 거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고 X축 위 어딘가를 찍어서 거쳤다 얘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P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해볼게. 이렇게 연결한 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최소값은 아닐 것 같잖아. 왜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X축을 거쳐간 P이기 때문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이게 거울 속 색인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갔다라는 얘기는 거울 속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갔다라는 이 B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겠지. 그럼 얘는 마치 어떻게 간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 이게 최단 경로니 아니라. 그럼 어떻게 가야 최단 경로가? 우리가 대칭시킨 점을 A 다시라 한다면 어떻게 가야 돼? A에서 A 다시에서 B로 뭐 해야 돼? 바로 내리꽂아야 최단 경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그래서 P는 여기 정도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 최단 경로다. 왜 이 길과 이 길이 같을? 이런 식으로 대칭시켜서 그런 거야. 만약에 얘가 Y축 위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보고 싶어? 그럼 얘를 어디 대칭해?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얘를 A-라 본다면 여기서 B로 다이렉트로 갖다 꽂는 게 최단 경로가 되고 여기에 그 점이 존재해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갖다 놓고 최단 경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했나요? 만약에 P가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단 경로를 구해라 라는 거는 P의 조건이 만약에 X축 위의 점이 있다면 A랑 B 중 둘 중에 하나 아무나 괜찮아. A랑 B 중에 누구를 A를 무슨 축 대칭시키고 X축 대칭시킨 점을 A 다시라 본다면 그때는 A 다시랑 B를 연결하면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고 주장하면 된다. 하나 예시를 들어. 이게 만약에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었다면 Y축이었다면 하나를 Y축 대칭시킨 걸 A 다시라 봤을 때 A 다시랑 B를 연결하면 최단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직선 위의 점을 거쳐가래. 어떻게 하면 돼? 하나를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나머지 점과 연결하면 최단 경우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물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야, A, B가 직선 A이 있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직선을 거쳐서 최단 경로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하나를 어떻게 하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어. 여기랑 그리고 A 다시랑 B를 연결하면 이렇게 거리가 같은 거니까 최단 경로가 나왔다. 무사님,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었다면 이거는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최단 경로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김성 무슨 말이네? 근데 심지어 얘는 이 P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어. 왜? 얘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연결한 게 최단 경로라 했지. 그럼 A-랑 B를 가지고 직선식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그러면 그 직선의 무슨 절편? X절편을 구하면 그 P좌표까지 구할 수 있다. 얘를 일로 대칭시켰어? 얘랑 얘 가지고 직선식 만들 수 있지? 무슨 절편? Y절편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P좌표를 구하고 싶어? 대칭시켰지? 그럼 A-랑 B가 직선식 만들 수 있어? 있어. L과 연립할 수 있어? 있어.
그쪽이 바로 P좌표가 되겠지. P좌표까지도 구할 수 있다. 여기가 됐습니까? 오케이. 최단 경우를 갖다 뒤집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50번을 자, A가 4,1이 있고요. 1,4가 있고요. 자, Q가 있고요. P가 있고요. B가 있고요. B는 6,0. 자, 근데 PQ는 움직이는 점, X축과 Y축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요거의 최단 경로를 찾으래. 자, 봐봐. A에서 무슨 축 위의 점을 거쳐가야 돼? Y축 위의 점을 거쳐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그럼 얘가 몇 콤마 몇이다? A 다시가 Y축 대칭 원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1,4로 가겠지. 자, 봐. B의 점은 반드시 무슨 축을 거쳐가야 돼? X축 위를 거쳐가야 되는 거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이 B 다시는 몇 콤마 몇이 돼야 돼? 6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하면 최단 경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왜? 요렇게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요렇게 같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고,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요렇게 같다랑 똑같은 이야기니 최단 경우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여기에 PQ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쉬운데요?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고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갔어?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 거지. 그거는 최단 경도라고 주장할 수 없지. 최단 경도라는 거는 일직선으로 하는 게 최단 경도니까. 이랬나요? 오케이. 그러면 최단 경로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와 얘 사이에 뭐 구하면 되는 거야? 거리를 구하면 정답인 거야. 루트 x에서 x 빼주면 7 제곱하면 49, y에서 y 빼주면 마이너스 5 제곱하면 30 해가지고 총 85. 자, 조금 더 구할게. 그때 PQ의 좌표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요점 가지고 직사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세울 수 있지. 직사식 세워가지고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 구하면 x절편과 y절편 구하면 PQ의 실제 좌표값까지도 구할 수 있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251번을 보면 A가 2,3이고 B가 6,9와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그러니까 Y는 X가 있대. 2,3은 요 정도 있겠고, 그 다음 6,9는 요 정도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거쳐가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어떻게 거쳐가는 게 최소냐면 하나를 여기다 뭐 하라고? 대칭시키라고. 이걸 대칭은 상관없어. 나 A를 대칭시킬게. 대칭시키면 몇 콤마 몇이야? 3,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최단입니다. 그래서 얘와 B 6,9를 연결하는 게 최단입니다. 그때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최소가 되는 그 P의 좌표를 찾으래. 두 점 직사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걔랑 얘랑 뭐하면 연립하면 교점 남았나? 나오지. 그게 바로 P의 좌표가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여기 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자, 252번 또 보면, 자, A점이 1,2가 있고요, B점이 5,8이 있대요. 자, Y축을 움직인데, 그럼 또, 자, Y축 움직인 P가 있죠? 하나를 무슨 대칭? Y축 대칭을 해서 얘를 마이너스 1,2라고 놓고
얘랑 얘를 연결하면 최단 경로가 됩니다. 그때 최소값 구하래 아니면 뭐 구하래? P좌표를 구하랬지?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빨리 직선식 만들어. 기울기가 뭐야? x에서 x 빼주면 6분의 y에서 y분의 6. 기울기가 1이네. 지나는 점이 뭐 얘로 둔다면 y-8은 기울기를 x-5 따라서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럼 이 직선에 무슨 절편? y절편 3 쓰면 p좌표가 0,3이다 라는 것도 구한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힘써냈어요? 자, 253번으로 볼게요. 별표 치세요. 자, 253번은 뭐 그냥 밥 먹듯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y는 x가 있고요. 자, 여기 a라는 점이고요. a라는 점이 8,6인데 yx 위를 움직이고 x축 위를 움직이는 걸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거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삼각형을 만들 거고, 삼각형 둘레의 최소를 구하래지. 자, 어디로 튕겨가는지 보면 돼. 일단 얘가 무슨 yx 위를 튕겨가지. 그럼 일단 yx에서 몇 콤마 몇이 됩니까? 6,8이 되겠죠. 튕기고 튕겨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가 다시 x축을 튕겨서 오는 거지.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a 다시 하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8,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한 게 바로 최단입니다. 왜? 얘랑 얘의 거리가 같고 얘랑 얘의 거리가 같을 테니까 항상. 그래서 이게 최단거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가 선생님 여기 있고요. 하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니 최단 경로가 될 수 없는 거지. 다이렉트로 꽂아야 최단 경로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말이다 납니다. 그때 문제에서 둘레길 최소 값을 구하래. 값을 구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끝난다. 됐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도형의 문제는 끝납니다.